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30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당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인권조례를 사수하기 위해 지난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반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보류 하루 만에 재심의가 이루어지면서 폐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당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인권조례를 사수하기 위해 지난 1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반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존재를 부정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주축이 돼 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었다며 당진 시민을 대표하여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은 조례 폐지 발의를 철회하고 본회의에서 분명하게 조례 폐지를 반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히 이용호 도의원은 지난 2015년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를 발전시키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의원이라 우리는 더더욱 충격적이다며 그때는 발전시키자는 것을 이제는 없애자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끝으로 만약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폐지를 찬성할 경우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도의원을 낙선운동자로 선정할 것이라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례 폐지 반대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는 찬성하는 단체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당진연합은 지난 1일 시청에서 잘못된 충남 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동성애 결혼 반대 당진연합은 지난 1일 당진시청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충남 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동성결혼 반대 당진연합은 지난 15일 25명의 충남도 의원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몇몇 단체들이 도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에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성별 정체성 장애를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도민과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를 발전시키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이 다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이라도 알고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며 만약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인권이라는 좋은 포장지에 쌓인 인권조례안을 폐지하지 않으면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5 LNG기지 성문 국가산업단지 우선 협상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5 LNG기지가 건설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송산면과 성문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제5 LNG기지 성문 국가산업단지 우선 협상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제5 LNG기지는 정부가 2015년에 계획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9년부터 2031년까지 약 30만 평 부지에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총 10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5 LNG기지가 건설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가스공사 측은 제5 LNG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약 250명의 인력을 뽑는데 대부분 전문 인력이라 지역 주민들은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건설 단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향후 가스공사와 협상 진행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기지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만큼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속칭 콜뛰기라고 불리는 불법 택시 영업이 당진에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나면 한동안 잠잠하다 슬그머니 불법 영업에 나선 겁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건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7년 5월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15개의 대리운전 업체 11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날 이후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불법 렌터카 영업은 잠시나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진시에서는 속칭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택시 영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건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 허가받지 않은 영업택시를 탑승해 사고가 나는 경우 시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콜뛰기는 한탕 한탕 이제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신호 위반이라든지 가속이라든지 빈번하게 행하게 되고 아산에서 실제로 이제 가속으로 인해서 추돌이 생겨서 손님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이제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콜뛰기로 추정되는 차량은 약 400대, 택시로 등록된 차량은 약 300대인데요. 택시보다 콜뛰기 차량이 더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당진시의 불법 콜뛰기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 콜뛰기 단속은 시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 입증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이 된다 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꾸준한 감시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 종사자들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얼마 전 의정부 제1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시장 상가에 입점한 11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당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저렴한 값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점포와 좌판이 다닥다닥 붙은 구조에다 시설이 낡은 곳이 많아 항상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진의 한 전통시장,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느 전통시장처럼 점포 역시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는 노점상까지 들어선 상황으로 지나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진입로 넓이는 1m 남짓으로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이 시장 길목에 물품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부분은 점포와 점포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막음 장치를 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져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은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와 가스, 심지어 석유난로까지 화기 취급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 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달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인들 스스로 전통시장을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당진시가 해나루 농특산물에 대한 집중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사 1층 로비에서 해나루 농특산물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달 9일까지 수도권 대형마트 40여 곳을 순회하며 당진쌀 홍보 판촉전도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 선물 박람회를 시작으로 당진시가 해나루 농특산물에 대한 집중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시청사 1층 로비에 해나루 농특산물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달 9일까지 수도권 대형마트 40여 곳을 순회하며 당진쌀 홍보 판촉전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2일 동안 당진 농특산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당진팜과 농사랑 사이트를 통해
당진쌀 등 지역 농특산물 50여 품목을 대상으로 특판 행사도 진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얼마 전 경남 밀양에서 병원 화재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하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재난약자 밀집 수용시설 화재대책 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약자 밀집 수용시설 화재대책 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안 지사는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복의 뜻을 전한 뒤 시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잇따르고 있는 대형 사건과 관련해 우리 도의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소방 및 안전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법률 제도 정비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복지보건국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도내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밀집 수용시설 47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